고관절 손상의 끝,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 최준영입니다. 오늘은 고관절 손상 시 가장 심각한 결과 중 하나인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에 대해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비구골절 또는 절구골절이라고 하는 부상은 대퇴골두와 맞닿은 관절면이 부서지는 부위였죠. 그런데 이런 손상이 생기면 시간이 지나면서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건 쉽게 말하면 뼈로 가는 혈류가 막혀서 뼈가 서서히 죽어가는 상태예요. 통증이 점점 심해지고 다리를 움직이기도 힘들어지는 진행성 질환입니다. 교통사고 직후엔 단순 타박상처럼 보이지만 몇 달 뒤에 XRAY나 MRI를 찍어보면 뼈가 괴사된 걸 뒤늦게 발견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 질환은 조기에 진단하기가 어렵고 일단 진행되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인공관절 치환술까지 가는 경우가 많죠. 문제는 수술로 통증은 줄어들더라도 평생 관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특히 젊은 분들은 인공관절에 수명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재수술 가능성까지도 고려해야 해요.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의 원인과 진행 과정. 1. 주요 원인. 이 질환은 여러 원인이 있지만 교통사고처럼 큰 충격으로 고관절이 탈구되거나 골절되면서 혈관이 손상될 때 자주 생깁니다. 외상성 괴사라고 하죠. 그 외에도 스테로이드 약물의 장기 복용, 과도한 음주, 잠수병 등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와 관련된 경우는 인과관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보험 보상에서도 핵심 포인트가 됩니다. 2. 증상과 경과. 처음엔 서 있을 때 허벅지 안쪽이나 엉덩이 부위에 묵직한 통증이 나타납니다. 걷다 보면 뻐근하고 앉았다 일어날 때 다리에 힘이 잘 안 들어가요. 심해지면 걷는 것 자체가 어렵고 무릎이 아픈 것처럼 착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방사통이라고 하죠. 다리 길이가 달라지거나 절뚝거림이 나타나는 것도 흔합니다. 3. 치료와 예후. 초기엔 체중 부하를 제한하면서 약물 치료나 고압산소 치료를 시도합니다. 하지만 괴사 부위가 커지면 결국 인공관절 치환술이 필요해요. 수술 후에도 꾸준한 재활이 필수입니다. 제가 정리한 표를 간단히 설명드리면요. 초기에는 통증이 간헐적이고 약물이나 고압산소 치료로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기로 넘어가면 괴사 부위가 넓어지고 다리 길이가 짧아지며 절뚝거림이 생깁니다. 이때는 괴사 부위를 제거하거나 소두감 합술을 하기도 하죠. 말기로 진행되면 관절면이 완전히 무너져서 보행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인공관절 치환술 외엔 방법이 없습니다. 수술 후 통증은 줄지만 재치환 위험이 남는 게 단점이에요. 후유장애 판정과 보험 보상 포인트. 1. 장애평가 기준. 이제 치료 이후의 보상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인공관절을 삽입한 경우에는 기능 제한 정도에 따라 후유장애율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고관절 완전 치환은 약 25% 정도, 부분 치환은 15%에서 20% 사이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평가 시 주의점. 수술 후에도 통증이나 보행 불균형이 남아있다면 단순 치환율보다 더 높은 장애율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MRI 결과, 수술 기록지, 영상 소견서 같은 자료가 중요하고 무엇보다 교통사고와의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즉, 이 무혈성 괴사가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 때문에 생긴 것인지가 분명해야 한다는 거죠. 손해사정 실무에서의 핵심 쟁점. 1. 사고 인과성 입증. 무혈성 괴사는 외상 외에도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금 청구를 위해선 교통사고로 인한 혈류 손상임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의무기록 중 외상성 탈구, 혈관 손상 등의 표현이 있으면 매우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2. 장애 판정 시기. 수술하자마자 바로 장애 진단을 내리면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 회복 기간을 두고 기능이 어느 정도 고정된 시점에서 평가하는 게 맞습니다. 너무 빨리 판단하면 이후 증상 변화로 인해 재판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3.
보상 산정 시 유의점. 보상액 산정할 때는 단순히 장애율만 보는 게 아니라 노동능력 상실률, 향후 치료비, 재수술 가능성 등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야 실질적인 손해액이 반영됩니다. 결론 및 조언.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는 단순히 뼈가 부러지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기능이 점점 사라지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통증이 약하다고 방치하면 안 됩니다. 교통사고 이후에도 엉덩이나 허벅지 쪽 통증이 계속된다면 반드시 MRI를 촬영해서 무혈성 괴사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인공관절 치환술 이후에도 남는 통증, 다리 길이 차이, 보행장애 같은 건 모두 후유장애 평가 대상이에요. 이 부분을 놓치면 보상금이 크게 줄어듭니다. 전문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단순 치료비 외에도 후유장애 보상, 위자료, 향후 치료비까지 종합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혼자 처리하려고 하시기보다 초반부터 전문가와 함께 증거를 정리하시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무혈성 괴사는 결국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조기 진단, 정확한 근거, 그리고 체계적인 보상 전략이 필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혹시 비슷한 상황이시라면 상담을 통해 정확한 판단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정당한 보상, 저와 함께 끝까지 받아내시길 바랍니다.